경기도 오산에서 30대 남성이 인근에 사는 초등 여아에게 친구로 지내자며 사적인 연락을 취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 전력자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 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임창정 씨는 여전히 자신도 피해자라며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아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성범죄 전력자였다면서요? 맞습니다.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이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광장이었기 때문에 이 여아도 이제 뭔가 경계심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남성이 이 여학생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나랑 친구를 하자라는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이 초등학생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고요. 부모님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에서 이 남성의 신상을 확인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일단 그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 성범죄자 알림이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남성 알고 보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위치 추적 정자 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는 부착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에 이제 이름이라든지 신상 정보, 사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여자아이의 번호를 알아내는지 그 수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다른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여아에게 접근을 해서 본인이 이제 휴대전화를 좀 빌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실은 뭐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럼 없이 빌려줬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내게 된 것이고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이 남성에게 여죄의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지금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는 것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압수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되면 혹시나 다른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어린 아이에게 접근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CCTV까지 확인해서 다른 여죄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경찰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 경찰은 이 30대 남성에게는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경고만으로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 피해 초등학생에게는 어떠한 보호 조치가 지금 내려져 있죠? 일단 지금 이 이제 초등학생 그 입장에서도 뭔가 이상하니까 부모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도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 남성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피해 초등학생에게 절대로 접근을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좀 경고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상 접근 금지 신청이라든지 또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같은 주거지, 그러니까 인근에 살다 보니까 혹시나 좀 우려되는 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성범죄 전력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추가로 여죄가 발견이 된다면 처벌 예상수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미성년자 유인 미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유인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 여아가 다행히도 부모님에게 알리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게 되면 사실 실제로 납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미수범이기 때문에 벌금형까지 병과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수 임창정 씨가 검찰에 소환됐다라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었는데 이른바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가 된 거거든요. 어떤 사태인지 먼저 사건 짚어주실까요? 네, 일명 SG증권발 이 주가 조작 사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라더견 대표를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가 무더기로 정말 재판행에 오르게 됐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총 56명이 이 주가 조작
조작에 가담을 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요. 거기에 처음에는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생각이 됐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얼마 전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굉장히 한 4년가량 장시간에 걸쳐서 시세 조종이 있었고 이 7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창정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봤었는데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고 임창정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거죠? 일단은 그 일당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시세 조종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득, 이제 불법한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벌어들여서 이것을 이제 다른 차명 계좌로 옮긴다라든지 이렇게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임창정 씨가 이 모든 것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것이고요. 아마도 임창정 씨에 대해서는 사실 이 이제 SG증권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파티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잃었고 본인은 언제부터 이 대표라든지 그 일당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창정 씨는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은 이제 주가 조작에 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30억 원가량을 투자를 했지만 네. 지금 뭐 한 1억 원이 좀 넘는 1억 8,900만 원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임창정 씨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 일당이고 내가 이러한 시세 조종에 개입을 했다면 내가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성공한 이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실패한 주가 조작, 시세 조종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만큼 피해 금액이 있다라는 것으로는 사실은 주장이 좀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분에서 참고인이다라고 판단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절도 사건을 다뤘었는데 이런 사건은 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유전 능력이 뛰어난 한우의 시수소 정액을 훔쳐서 판 30대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건이죠? 이게 한우의 시수소 정액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생각을 네. 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이 한우 시수소로부터 채취한 정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한우의 육량이라든지 육질을 굉장히 우수하게 개량을 할 수 있는 이제 정액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경제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이 한 30대 남성이요 연구소에 침입을 해서 이 샘플 260개 가량을 절도를 해갔고요. 이것을 실제로 이제 60여 개 정도 팔았고요. 하지만 범행 일주일 만에 붙잡히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우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관련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파악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연구소까지 침입해서 절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수소 정액이 고가의 상품이고 가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요, 이제 보증 시수소의 가격만 마리당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가량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 보증된 시수소로부터 채취된 정액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이 남성이 이제 200개 넘는 샘플을 훔쳤잖아요. 1억 6천만 원 가량의 가치로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연구원에 따르면요, 네. 이 남성이 훔친 정액의 경우에 금보다 정말 비싸고 우리가 20년 동안 철저하게 계량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인데 이것을 도난당했다.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한우 계량 사업소에서 8년 전에 이제 구매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계량을 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해를 걸쳐서 거듭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어쨌든 이 절도범이 연구소까지 침입을 한 거. 어느 정도 이 시수소 정액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절도범
잡혔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CCTV 등을 분석을 해서 범행 일주일 만에 잡을 수 있었고요. 네. 이 남성이 연구소 그 내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CCTV를 보면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자마자 CCTV를 우산으로 가려버리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내부 사정이 굉장히 밝았던 남성으로 보이고요. 범행 일주일 만에 검거를 했고 일단은 샘플 60여 개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팔지 않고 갖고 있던 그 정액에 대해서는 아마도 연구소로 다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야간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을 해서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이 졸도범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구속 여부 그리고 향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남성이 받고 있는 지금 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고요.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어떠한 장소에 침입을 해서 절도까지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됐고 벌금형이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엄벌을 피하기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